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수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꽉 막힌 빗물 바지입니다. 최근 정부에선 지자체에 특별교부세까지 지원하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는데요. 직접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관리가 미흡한 곳이 여전히 적지 않았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됐던 원주 도심. 빗물바지 안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거리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빗물바지를 막고 있어 우수관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가게에서 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쌓여있는 쓰레기를 조금 치워봤더니 이렇게 가려져 있던 빗물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금 더 이동해 주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누군가 의도적으로 빗물바지를 막아뒀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두는 것으로 보이는데 폭우를 앞둔 시점에서도 전혀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인근 빗물바지도 본격적인 폭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물이 찰랑거립니다. 쓰레기가 물길을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렇게 다양한 빗물바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시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제 역할을 못하는 빗물바지가 즐비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말에 정부에서 특별교부세까지 지원했지만 청소 작업은 기존 범위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선 큰 사고 날 우려가 있는 큰 대로변 위주, 그리고 또 마을 안길. 인접권에 작업을 했었어도 미리 예비 차원에서 한 번 더 확인차 점검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또 빗물이 넘친다는 민원 신고에 의존해 작업을 하다 보니 사후 대응에만 머무는 한계도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강수 형태가 해마다 늘면서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빗물바지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수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빗물바지 관리를 위해서는 우수 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같은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교통 편의성이 부족한 강릉 정동진에 2028년까지 고속도로 나들목이 생길 전망입니다. 찾아가기 편한 관광지로 변신하면 정동진이 다시 한번 국내 최고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지 기대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정동진행 해맞이 열차 좌석을 평소보다 5,000석 이상 늘렸지만 이미 한 달 전에 예약이 동났습니다.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 3만 명 정도 저희 정동진역을 방문하리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정동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얻은 뒤 연말연시면 하루 수만 명이 찾아와 도로와 백사장이 인산인해를 이루던 정동진. 하지만 교통 여건이 불편해 만성 지정체가 발생하자 관광객들은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릉시가 지난 2022년부터 정동진 인터체인지와 톨게이트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진행한 정동진 나들목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정동진 하이패스 IC 설치와 운영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일평균 2,500대의 교통 수요가 발생하는 등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대가 기대가 됩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강동 1교 부근에 인터체인지와 톨게이트를 만들어 국도 7호선과 연결해 정동진 방면 접근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제 뒤로 동해고속도로 강릉 정동진 구간이 지납니다. 이곳에 정동진 톨게이트가 생기면 직선 거리로 4.5km가량 떨어진 정동진 해수욕장까지 차로 5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정동진 일대 주민들은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거라며 환영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축이잖아요. 옛날 10몇 년 전보다 좀 이축된 상태인데 중간에 톨게이트가 생긴다? 그러면 관광객들도 쉽게 서울에서도 오기도 쉽고
강릉시는 올해 기본과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한 뒤 내년 7월쯤 착공해 2028년 12월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통망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은 그 지역 경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쉽게 정동진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 정동진의 접근성 확충이 침체되고 있는 정동진 관광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올해 초 춘천시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통해 침체된 강촌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춘천시 의회에서 사업부지 매입안을 승인하면서 강촌 살리기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0년대 초 대학생들의 MT 성지였던 강촌. 지난 20년 동안 유동인구가 줄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강촌을 살리기 위해 추진한 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2029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MT 성지였던 강촌의 상징성을 살리고 관광 자원을 개조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마중물이 될 상상광장 부지 매입 안건이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춘천시는 먼저 강촌에서 열리는 레저대회에 상상광장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촌 상상광장 부지입니다. 춘천시는 이곳에 방문자 지원센터를 만들고 축제나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광장 아래 하천 부지는 꽃밭으로 만들어 지역 축제를 열고 강촌의 옛 관광 자원인 구 강촌역과 피암터널도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긴 침체기를 겪은 이후 첫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중물이 돼서 우리 강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도 있고 뭐 다른 기타 계획도 있고 축제 계획도 있는데 이것들이 여기서 시작해서 열매를 맺을 거로 생각합니다. 관건은 사업비 확보입니다. 강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소요 예산은 약 250억 원. 춘천시는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9월 국토부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시민들 입장에서 여기에 방문하신 분들이 머무를 때 숙소를 강촌에서 머물 수 있게 만들어야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이와 함께 춘천시는 주민들과 함께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지난 16일부터 강원도에 최대 200mm 안팎의 폭우가 내린 가운데 오늘도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엔 최고 150mm 이상, 강원 동해안에는 최고 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강원 중남부 내륙에는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곳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도내에서 수목 전도, 담벼락 무너짐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릉시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성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온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43개 교차로의 평균 통행 속도는 6.2% 빨라졌고 지체 시간은 14.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가 도입되면서 주중 무단 횡단은 90.6% 줄었고 횡단 시간 내 도로를 못 건넌 보행자 수는 65.4% 크게 줄었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는 한국 ITX 학회와 한국지능형 교통체계 협회가 공동 수행했습니다. 홍천군 괜돌지구가 정부의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신규지구로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39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은 가뭄 상습 지역의 저수지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홍천군은 2030년까지 저수지 한 곳과 이설도로 1.5km, 용수류 15.5km를 설치해서 총 281.1헥타르의 농지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KTX 만종역 뒤편에 공영주차장이 완공됐습니다. 현재 만종역에는 194면의 유료주차장과 원주시에서 조성한 200면의 임시주차장, 42면의 노상주차장이 운영 중이지만 KTX 이용객 증가로 늘어난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2023년 12월 만종역 뒤편에 부지를 매입하고 14억 4천만 원을 들여 11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으며 당분간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화천 토마토 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산해면 사창리 문화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는 화천 토마토 축제는 총 6개 주제, 40여 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축제는 전야제와 토마토 노래자랑, 군부대 공연이 펼쳐지는 공연존과 금반지 스무돈이 투입되는 이벤트존, 수영장이 설치된 워터존 등으로 구성됩니다. 동해시가 어린이들을 위해 조성한 전천 물놀이장을 오는 21일부터 개장합니다. 전천 물놀이장은 바닥분수와 우산분수, 그늘막, 평상이 설치돼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고 수심이 30cm 이하여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개장 기간은 오는 9월 21일까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동해시는 쾌적하고 안전하게 물놀이장을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여름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시간을 연장합니다. 강릉시는 매주 금, 토, 일 운영 시간을 평일보다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로 늘려 실내 피서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야간 관광 콘텐츠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지난 1월 정식 개관한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은 가상현실인 VR, 증강현실인 AR, 생성형 인공지능인 AI 등 메타버스 최신 기술을 활용해 몰입감 넘치는 메타버스 기술 체험과 교육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입니다. 영월군이 자체 개발한 서체 영월채가 2025 K-디자인 어워드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월채 곡선은 동강과 서강의 물줄기에서, 직선은 선돌과 요서남 등에서 차관을 만들었고 한반도 지형의 실루엣과 뗏목, 나룻배 형상을 담는 등 영월의 자연 풍경과 역사 문화적 정서를 반영했습니다. 영월채는 영월군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쓸 수 있습니다. 한편 K-디자인 어워드는 오는 31일 본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춘천시가 어제 시청에서 태극기 달기 범시민운동 공동선언식을 열었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과 시민단체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태극기에 손도장을 찍는 퍼포먼스와 시청 외벽의 태극기 개양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춘천시는 태극기 무상 보급 대상도 혼인 신고자와 외국인 등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